네, 반갑습니다. AWS 리자이언스 허브라고 하는 서비스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리자이언스 허브는 그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문제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 AWS의 서비스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허브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비스들이 좀 있어요. 뭐 마이그레이션 허브 뭐 이렇게 이 뭐 모바일 허브 이런 허브. 이 허브라는 서비스라는 게 이제 딱 그 말이 얘기해 주듯이 이게 이제 혼자 단독 서비스는 아니고 여러 서비스들을 이제 잘 묶어 가지고 이제 원하는 기능을 동작하게 해 주는 일종의 그런 서비스들을 할 때 이제 이 허브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AWS 리자일런스 허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이 리자일런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복원성, 그러니까 어떤 뭐 정상 상태를 벗어났다가 빨리 되돌아오는, 뭐 어떤 이제 번역에서는 이제 탄력성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탄력성이 이게 엘라스틱이라는 게 좀 이랑 헷갈리니까 이제 제가 복원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갔다가 빨리 이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이제 리자일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리자일런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개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vailability, 가용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복구, disaster recovery라는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충족을 하면 우리가 이제 보건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용성이 높거나 아니면 DR 상태, 그 DR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보건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가용성 영역은 되게 어떤 애플리케이션 실패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인프라 실패 사항이 생길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 이제 DR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항들 있잖아요. 뭐 자연재해라든지 아예 뭐 데이터 센터가 완전 뭐 날아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DR이죠. 그래서 DR은 전통적으로 뭐 많이 우리가 뭐 가용성도 그렇지 고가용성을 가는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비용이 비싸잖아요. 일반적인 물리적인 인프라 환경에서는 거의 그 일반적인 뭐 회사들은 쉽게 할 수 없고, 이제 좀 뭐 예를 들어서 백업 센터를 꼭 갖게 되는 경우는 뭐 금융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게 좀 비용을 좀 쓸 수 있는 곳은 이제 과거에 물리적으로 가능했는데, 지금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요 DR이나 이 고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좀 쉬워져서 이 보건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가용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용성을 이제 할 때는 전체 그 운영 시간 대비해서 가용한 시간을 이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가용성을 퍼센테이지로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 대충 연간 얼마 정도까지를 좀 우리가 허락한다. 이 시간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가용성의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이제 배치 처리라든지 데이터를 뭐 추출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좀 중단돼도 뭐 크게 그 비즈니스에 임팩이 없는 것들, 이런 거는 뭐 99% 가용성에도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 전송이라든지 아니면 어, 뭐 예를 들어서 지불 결제라든지 이런 워크로드는 굉장히 뭐 예를 들어 중단이 되면은 매출에 바로 영향을 주거나 사용자 서비스에 바로 임팩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이제 어, 그 측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가용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그 단일 실패 지점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 단일 실패 지점 없애기 위해서 이제 우리 클라우드에서는 뭐 서버 실패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스케일링 같은 걸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버 클러스터링 ELB를 쓰고, 그다음에 DB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도 뭐 RDS의 리드 리플리카나 오로라의 뭐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사용을 하고, 또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제 VPN을 쓰거나 아니면 다이렉트 커넥트를 같이 쓰거나 뭐 아니면 이제 그 다이렉트 커넥트를 여러 개를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도 이제 리던던시를 줘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AWS에서 다양한 관리형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 AWS가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들은 이제 되게 이 리던던시라든지 뭐 장애 리자일런스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어,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용성을 확보를 하죠. 가장 이제 많이 우리가 쓰는 이제 가용성 확보 방법은 이제 사실 멀티 에이지죠. 그 한 리전 안에 여러 개의 그 가용 영역을 통해 가지고 이 자원들을 리던던시로 두는 거죠. 뭐 중요한 건 뭐 서버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DB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NAT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도 인터넷 커넥션 들어오는 게이트웨이들도 다 이렇게 리던던시 둬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관리형 서비스 중에 뭐 아마존 다이나믹 DB라든지 아마존 S3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이런 그 가용성을 확보해 놓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고가용성을 확보해 놓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스토리지라든지 DB, NoSQL DB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가용성이 확보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가용성으로 하는 거고, 어, 이제 DR을 이제 살펴보면 DR은 이제 우리가 크게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의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보고 있죠. 하나는 데이터를 얼마나 손실이 됐고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냐. 이걸 이제 리커버리 포인트로 해서 RPO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시간입니다. 최대 허용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시점하고 복원 시점 간에 이제 허용되는 최대 지연 시간이 RTO라고 이제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해서 서비스 타운의 이제 다운에 대해서 우리가 리커버리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RPO와 RTO가 DR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 RPO와 RTO도 이제 시간의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좀 여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가용성도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그렇지만 RPO, RTO도 그렇다. 그래서 이 RTO, RPO를 우리가 AWS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시간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가장 이제 그 백업 리스토어, 그냥 데이터를 그냥 백업하고 리스토어하는 정도의 인 경우에는 RPO나 RTO가 다 이제 뭐 24시간 이하의 수시간 안에 그 처리하면 되는 거죠. 비용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이제 아마존 S3나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같은 서비스를 써서 RPO, RTO를 구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럿 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RPO는 이제 한 수십 분인데 RTO는 이제 수시간.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좀 더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최소 환경을 DR 리전에다가 유지를 하고 DR 이벤트인 경우에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뭐 DR 리전에 리소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DR 이벤트가 생기면 이제 확장을 해서 데이터는 빨리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이제 천천히 복구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웜 스탠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웜 스탠바이는 DR 리전에다가 최소 DR 리소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좀 목이 많이 안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웜 스탠바이라고 하는 것은 몇 분 안에 이제 RTO와 RPO가 필요한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DR 리전에다가 최소한의 DR 리소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백업 리전에서 바로 이제 서비스들이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핫 스탠바이는 DR 리전에다가 액티브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 일반적인 우리가 DR에서 하는 그 멀티 사이트에 액티브 두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뭐 비용은 비싸죠. 이럴 때는 이제 아마존 라우터 옵스3이랑 뭐 글로벌 엑셀레이터 같은 걸 써서 해야 되고, 거의 뭐 이 RTO가 뭐 거의 리얼타임으로 동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으로 가면서 비용이 점점 비싸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복구에도 이런 RTO, RPO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WS 리자이언 서브는 뭐냐? AWS 리자이언 서브는 그 이런 이제 AWS 서비스가 이렇게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뭐 그게 뭐
싱글 리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멀티 리전에 들어갈 수 있고, 싱글 리전 안에서도 뭐 다른 에이지에 있을 수도 있고, 멀티 에이지에 있을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어떻게든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복원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이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어떤 시간 안에 RPO나 RTO가 어느 정도 복원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팔리시 그 정책을 정하면은 그 정책에 따라서 문제가 이게 어떤 문제를 풀어야 그 RTO, RPO를 충족합니다라고 우리한테 권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들이 실제로 그게 실제로 그렇게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그런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WS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복원력을 정의하고 검증하고 추적하고 뭐 테스트 실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서비스들이 이제 AWS의 이제 폴트 인젝션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뭐 쓰는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뭐 시스템 매니저, 클라우드 와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서비스가 돼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올해 1월 달에 이 서울 리전에 그 리자일런스 허브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서울 리전에서도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리자일런스 허브는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설정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으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서비스 카탈로그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앱 레지스트리 같은 데다가 등록돼 있으면 그걸 넣을 수도 있는데, 대개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대개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처음부터 짜야 되냐 그러면 그거 뭐 CDK랑 아니면 테라폼 이렇게 만들어도 뒷단에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만들어지니까 뭐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복원력 정책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RTO, RPO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크게 세 개,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또는 인프라 단위로, 그다음에 어베일리비리티 단위로, 이제 가용석 측면으로 우리가 그 RTO, RPO를 설정하고 항목을 세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보건성의 어떤 전체 프로시저, 그러니까 전체 그 단계를 이제 운영하는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이제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 SOP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해주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알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권장 사항을 뭐 추천해 준다든지 아니면 테스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 SOP 같은 것들을 이제 셋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실험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그 AWS의 폴트 인젝션 서비스라고, 우리가 이제 카오스 엔지니어링에서 저희가 장애 주입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버를 끈다거나 DB를 끈다거나 네트워크를 장애를 일으킨다거나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실험들이 있는데, 그런 실험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실험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 가지고 뭐 리자일런스에 대한 어떤 설정, 그 다음에 평가, 그리고 권장사항, 그리고 뭐 실험 이런 걸 이제 다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게 이제 최대 3개까지 애플리케이션을 6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프리티어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요거 뭐 세션 끝나시고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딱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콘솔로 보고 나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먼저 콘솔로 보면서 그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애플리케이션 선택을 누르면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애플리케이션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 그다음에 뭐 앱 레지스트리, 뭐 리소스 그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선택할 수 있고,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에 쭉 그 리스트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아키텍처 하나고,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립션 줬고 넥스트를 누르면 그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에서 나오는 그 로지컬 리소스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뭐 DB, 웹서버, 그다음에 로드 밸런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설정을 합니다. 그 정책은 제가 뭘 설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RTO하고 RPO를 세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정책이 있는데 어, 좀 미션 크리티컬하게끔 요 정책들을 설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인 경우에 RTO는 1시간, RPO는 15분. 인프라스트럭처도 이제 RTO, RPO가 이게 설정이 미리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빠르게 복구를 해라. 복구하는 시점들, 데이터 복구 시점이랑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복구 시점에 대해서 미리 설정하는 건데, 요거는 뭐 그 기존에 있는 거를 선택했어요. 나중에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펄리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리시를 하면 예, 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그 리젤런스를 이제 평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평가 레포트를 우리가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평가 리포트를 실행을 하면 평가 리포트가 이렇게 쭉 돌아가서 한 뭐 몇 분 안에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리소스에 어떤 얘가 실제로 RTO나 RPO가 어느 정도 동작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지금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는 인프라나 뭐 가용 영역 리전에 대해서 다 이 RTO, RPO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뭐 DB라든지 DB 같은 경우도 35분 안에 뭐 RTO가 복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상되기로는 뭐 30분 이상 걸리겠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게끔 나오죠. 컴퓨팅도 15분 이상 걸리겠다고 나오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교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설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권장을 해줘요. 지금 보시면 AG 같은 경우 RTO, RPO로 옵티마이징 할 때 비용 대비 아니면 미니멀 체인지로 바꿔줬을 때 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여기 보면 뭐 오로라 DB의 클러스터의 인스턴스 두 개를 뭐 지금 쓰고 있는데 비용을 조금 더 들이면 RTO하고 RPO에 대한 시간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을 수 있다. 예, 뭐 비용도 이렇게 어느 정도 측정을 해줘요. 지금 현재 아키텍처에서 이 비용을 조금만 이렇게 넣으면 RTO, RPO를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퍼레이션 이 레커멘데이션들이 있고 이제 알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SOP들이 있고 폴트 인젝션 실험 템플릿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하는 것들을 이제 설정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리자인 서버에 관련된 각종 그 알람들이 있고 그 알람들을 어, 세팅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관련해서 이제 알람들이 오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를 보면 네, 여기도 보면 이제 SOP들이 쭉 있는데 RDS 뭐 백업하는 거, 그다음에 스케일업 SOP, 뭐 스케일 아웃 SOP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것들을 이제 다 적용을 해놓으면 이제 그 지금 현재 있는 아키텍처에 원하는 SOP들을 이제 프로시저에 따라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트 인젝션 템플릿들이 있는데 네, 네, 폴트 인젝션 템플릿. 네, 폴트 인젝션 템플릿들은 뭐 서버를 RDS 서버를 리부트한다거나 아니면은 CPU 로드를 넣는다거나 메모리 로드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이제 이런 그 템플릿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AWS 폴트 인젝션 서비스에다를 이용해 가지고 장애를 주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요 그 아키텍처드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뭐 대시보드를 보면 데모에 대한 어떤 뭐 현재 상태들을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아까 그 팔리시, 예, 팔리시 같은 RTO, RPO 설정하는 팔리시도 이제 팔리시 메뉴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뭐 아주 뭐 이제 복잡한 콘솔은 아니죠. 그냥 애플리케이션 선택하고 RTO, RPO 세팅하고 아까 있는 뭐 레커멘데이션들 그런 것들 다 이제 체크해가지고 쭉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일종의 서비스라서 콘솔에서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보건성 검토를 어떻게 진짜 진행하는지를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한 걸 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 싱글 에이지 애플리케이션인 경우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에이지 하나에다가 쭉 서비스를 쭉 넣어놨죠. 뭐 서버, DB, 그다음에 이제 S3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아까 그 요 이제 요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액세스먼트를 해봤을 때를 딱 보면 RTO, RPO를 딱 보면은 원하는 시간에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이 그 싱글 에이지로 해놓은 그 애플리케이션들은 애플리케이션도 2시간 안에 뭐 복구가 안 되고 인프라도 5분 안에 복구가 안 되고 가용 영역도 5분 안에 복구가 안 되죠. RPO도 마찬가지예요. RPO도
데이터들도 뭐 15분, 5분, 5분 안에 이렇게 복구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 경우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인프라 단에서만 보면은 뭐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가 5분 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S3를 쓰고 있기 때문에 5분 안에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컴퓨팅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이 뭐 볼 때 대략 15분 또는 DB는 뭐 이게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가용 영역 관련해서도 네트워크는 복구가 안 되죠. 근데 그건 싱글 에이지의 그냥 낫 게이트 하나였으니까 가용 영역이 이제 2개 이상일 때는 복구가 안 되고, 그래서 S3 빼고는 다 이제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아까 그 레커멘데이션을 보고 다시 이제 복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멀티 에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바꿔놓고 난 다음에, 네, 지금 이제 에이지 여러 군데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멀티 에이지의 기본 조건들이죠. 이렇게 놓고 봤더니, 네, 애플리케이션을만 빼고는 인프라나 가용 영역은 다 이 RTO, RPO 조건에 우리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싱글 에이지는 뭐 어떻게 해도 쉽게 복구가 안 되죠. 멀티 에이지를 바꿔놓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들어갔을 때만 자세하게 보면 DB하고 여전히 스토리지는 어, 그 쉽게 이렇게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인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복구하려고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 권고사항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 권고사항은 뭐냐면 어, DB 인스턴스, 오로라 인스턴스를 이제 뭐 멀티에이지로 둬라라고, 웜 스탠바이로 둬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고사항은 이제 아마존 S3를 이제 버저닝을 해서 버켓에다가 버저닝을 해라. 그래야 이제 버저닝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각 이전 데이터로 복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권고사항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충족을 하면, 네, 이렇게 그 S3의 버저닝하고 그 다음에 RDS의 자동 백업 기능을 넣었을 때 다시 이제 그 결과가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뭐그 RTO도 1시간 40분, 그러니까 2시간 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도, 네, 바로 들어와서 다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폴트 인젝션 템플릿들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뭐 다양한 실험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해가지고 그 뭐 AWS의 그 폴트 인젝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작년에 제가 그 김신님하고 같이 했던 세션이 있으니까, 한국어로 된 세션이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제가 보여드린 그런 애플리케이션들 그 가용성이라든지 아니면 DR 관련한 안정성 관련한 그 어, 실습들은 요 AWS의 웰 아키텍트 랩이라고 있어요. 이 웰 아키텍트 랩에 가면 릴라이빌리티 관련해서 100, 200, 300 레벨로 이렇게 실습 그 이제 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를 보시면 이제 실습하실 수가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권장 드리는 거는 요 실습을 하시면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리자이언스 허브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또 권장을 해드립니다. 요게 이제 그 굉장히 좋은 그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 웰아키텍트 랩에 있는 뭐 100레벨, 200레벨, 300레벨의 랩하고 그다음에 리자이언스 허브를 같이 사용하시면 오늘 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이 리자이언스 허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